네. 네, 녹화하니까 저도 이제 선물을 드려야 되는 거고 아셨죠? 네. 한경아님 또 나올 수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네네. 사실요, 어제 제가 이제 그 영어 챌린지, 무료 챌린지 했는데, 한 30명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 꽝입니다, 뭐 처음에 프랙티스입니다 해가지고 돌렸는데, 포렛이라는 애가 걸린 거예요. 근데, 꽝입니다 했는데, 다음에 또 돌렸네, 진짜. 근데 걔가 또 걸린 거 있죠. 30명인데. 와, 또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스탑 해주세요, 한경아님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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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두두두두두두. 여러분 모두 두두두두 해주세요. 여러분 두두두두두두두. 저 혼자만 두두두. 저 혼자만 흥분한 것 같아. 하여튼 오오오 오. 한경아. 축하드려요. 와 진짜. 맞지? 와. 뭐 여기 무슨 예언의 은사 뭐 이런 거 있으신가? 아니 한경아 밑에 거기 지남철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신기하네. 주는 거였나요? 신기하네. 아니 찍어놓고 이렇게 그거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종국님이 스탑 누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이제, 맞아요. 예, 나눠 제가 가져야 돼. 한경아님 나하고 나눠 가져야 돼. 반반. 여기에 또 비즈니스가 나오네. 진짜. 그쵸. 나눠 먹기. 네, 좋습니다. 하여튼, 윷놀이 대신 오늘 이제 한가위가 아니라 설날맞이 돌려를 한번 했고요. 벌써 끝났어요? 한 번 더 할까요? 몇 명 더 뽑아주세요. 그럼요. 한 번 좋아요. 더. 한 번 더 뽑겠습니다. 몇 명 하는 거 아니었어요? 나도 몇 명 하는지 알았는데. 어제는 처음에 한 명, 그다음에 끝날 때 한 명 했어요. 끝날 때 한 명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 끝나면은 달라지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죠? 끝나고 누가 더 오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빌소님이나 뭐 저기 뭐 좀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시기, 질투 이런 게 나오시는 것 같은데. 진짜요? 막 이러면서. 하여튼 우리 끝날 때 한번 할까요? 끝날 때? 네. 하여튼 설날에 뭐 여기 방글라데시 사니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여러분은 한국에 계셔도 특별한 게 없으신가요? 우리 곽유영님 어떠셨어요? 설날? 저는 설날 전전날 어머님 갔다 오고 큰 아주버님 댁 다녀오고 설날은 집에서 쉬었어요. 설날은? 항상 설은 제일 바쁜 때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님 다 돌아가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집에서 식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장지에서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서 많이 안타깝긴 하죠. 네. 그렇구나. 그리고 오늘 사실 이제 기도원을 좀 다녀오려고 했는데 한국 날씨가 영하 12도였어요. 눈이 많이 왔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좀 거기 가는 제가 이제 지정해서 들어가려고 했던 곳이 굉장히 경사같이는 좀 그곳이어가지고 같이 가길 원하시는 권사님이 피해가자고 그래가지고 오늘도 집에서 쉬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우리 써니님은 어떠셨어요? 설날 태국에 뭔가 특별한 뭐가 있나요? 한국에는 별로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요. 여기 중국 네. 사람들이 네. 설을 보내서 백화점이나 뭐 이런 데마다 세일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랑 남편이랑 같은 동문인데 대학이 여기 총신 동문 가정이 9가정이 설날 모여가지고 윷놀이도 하고 게임도 하고 사자성어를 몸으로 말하는 뭐 게임 이런 것도 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어제. 재밌게 보내셨네. 네. 코로나 위험이나 이런 건 없어요? 있는데 네. 뭐 한국보다는 안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박채규님, 지재규님 어떠셨어요? 설날. 박채규님. 네, 고향에 가도
서로 이제 이렇게 왕래가 없고 서로 이제 민폐 끼칠까 봐서 이게 전화상만 통화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네. 저는 이제 설날 좀 재밌게 봤던 프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신자는 아닌데 바울의 그 성지 순례에 대한 그 로마로 잡혀가는 과정에 그 가는 과정을 TV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참 그 세계 여행도 됐지만은 좋은 내용을 좀 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우리 지재근님은 어떠셨어요? 설날? 네, 저는 먹고 자고 넷플릭스 보고 그냥 넷플릭스 혹시 추천 있으십니까? 넷플릭스? 거의 다 봐가지고요. 그렇게 많은 거를? 네. 더 이상 볼 게 없더라고요. 아, 네. 좋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또 이제 오늘 꿈마크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네, 이제 책 펴시고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꿈마클이 이제 거의 또 이제 우리가 막바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7과 8과 하면은요,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오늘 7과 8과 하고 다음 주에 우리 마지막 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고정을 하고,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7과 우리 꿈의 대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대가에 대한 질문. 내 꿈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겠는가? 이건데 좀 되게 막 이렇게 숭고하고 막 되게 장엄한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기꺼이 대가를 치르겠는가? 여기 성공이라고 나왔어요. 성공. 성공은 여러분들이 한번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공은 이룰 성자죠. 그리고 공은 업을 나타내는 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어떤 그 가치관에 따라서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정말 재정적인 성공을 원한다면은 그분에게는 그것이 성공이고요. 어떤 분에게는 어떤 평화와 또 만족, 자유, 저마다 그런 것이 정의가 다르겠죠. 근데 이제 그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전에 어떤 고분분투가 일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이루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꿈을 이룬 사람은 없다. 어떤 사람은 꿈을 위해 삶이나 자유를 포기하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선택이나 재력, 인간관계를 포기한다. 뭔가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꿈을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꿈이 아주 작거나,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뭔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내 꿈은 그냥 편하게 즐겁게 사는 거야. 근데 편하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도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 있죠. 꿈은 단순한 바람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 거래도 훨씬 까다롭다. 개인적인 바람을 포기하는 것이 꿈을 추구하는데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대가가 바로 꿈을 달성할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케빈 마이어스에 대한 예화가 이제 책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케빈 마이어스는 12 Stone Church, 그래서 12돌 교회라는 그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처음에 7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다 그래요.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하는데 사람들도 오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7년 이후에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그렇게 오는 분들과 함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우리에게도 안전한 플레이스, 그렇죠? 저 예배당이 필요하다 하면서 이제 건축을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또 많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건축을 하는데 케빈 마이어스의 어머니가 이제 유산을 남겨주신 그 돈을 가지고 오토바이를 아마 할리 데이비슨 같은 오토바이였던 것 같아요. 오토바이를 샀는데 새로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드림 플레이스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케빈 마이어스는 이제 오토바이를 팔고 그거를 이제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그런 헌신들이 모범이 돼서 사람들이 같이 동참을 하게 됐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또 그 지역 공동체까지 한 5,000명 이상 매주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됐다 그래요. 존 맥스웰과 어떤 멘토십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빈 마이어스가 우리 교회에 존 맥스웰 리더십 센터를 세우시죠. 그러면서 존 맥스웰 리더십 센터를 세우고 거기에 한 그 영역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멘토십의 어떤 관계도 좋고요. 또 이 사람이 이런 그런 목회적인 여러 가지 돌파들, 어려움, 그 대가를 치름 이런 과정 속에 맥스웰이 또 좋은 영향을 격려자로서 또 좋은 영향을 주었던 것 이런 것들도 좋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무슨 대가를 기꺼이 치르시겠습니까? 꿈을 향한 여정은 개인적이기에 자기 자신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네, 저희가 치러야 되는 거죠. 제가 치러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불하려 하십니까? 첫 번째로요. 꿈을 꾸는 거는 공짜지만 여정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밑줄이 있고 괄호가 있고 막 이래서 여러분이 여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원래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그거 다 없앴다 그랬죠. 그리고 주관식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여러분 희생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렇죠? 여정을 걷는 데에서의 희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다, 뭐 히말라야 산을 오른다. 우리 피터 현님이 이제 네팔에 계시는데 뭐 포카라에 거기 등정 히말라야 산맥 중에 하나를 또 안나푸르나인가요? 등정하는 거 이런 여정은 굉장히 또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두 번째는요. 예상보다 대가를 일찍 치러야 합니다. 꿈은 투자와 같다. 투자는 일찍 시작할수록 시간이 흐르면서 이자가 불어난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나중에 얻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만약에 당신이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꿈에 자기가 헌신과 열정과 또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보답은 아마 적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상보다 대가가 크다는 겁니다. 왜 대가는 항상 당신의 예상보다 큰가? 왜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거 또 그리고 답변이 하실 수 있는 거 있으면은 마음껏 뛰어드셔도 됩니다. 네, 그 음성을 키시고 그렇죠? 왜 대가는 항상 여러분의 예상보다 클까요? 어쩔 때 아주 가끔은 또 쉽게 해결되는 일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예전보다 복합 다단해지고 또 경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치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번째 대가는 한 번 이상 지불돼야 합니다. 통행료 없는 도로가 없다. 꿈을 더 발전시킬수록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왜 당신의 꿈을 위해 그 대가는 2번 이상 지불돼야 하는가? 예, 존 맥스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은 한 번 돈 내고 막 쓰는 자유이용권 같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꿈을 쫓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높은 곳에 갈수록 더 많이 포기해야 한다. 우리가 저도 무슨 한라산을 오른 적이 있는데 윗세오름까지 가는 거 맞나요? 거기가? 거기까지 가봤는데 정말 끝까지 오르려면, 그렇죠? 백록담인가요? 거기 끝까지 오르려면 더 뭔가를 포기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더 미리 뭔가를 준비해야겠죠. 더 높은 곳에 갈수록 더 많이 포기해야 됩니다. 5번째는 너무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꿈을 쫓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양보하고 가족을 희생하고 건강마저 망치는 사람이 있는데 나라면 절대 그런 대가는 치르지 않을 것이다. 가치가 꿈을 지배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에 문제가 생겨 꿈이 가치를 통제하기 시작한다면 꿈의 대가는 계속 커져만 갈 것이다. 가치가 꿈을 지배하지 않고 그 꿈 중에도 어떤 성공 그리고 자기가 정의하는 어떤 그 성공을 지향해서 가는데 가치가 우선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그 포기해야 되는 가치,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의 가치라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그리는 어떤 이상 아니면 진리 아니면은 그 원칙 이런 것들을 포기함으로써 타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런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치 안에서 그리고 가치가 꿈, 가치를 이루는 것이 꿈이 될 수 있으면은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주 갑부 제프 베조스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갑부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은 가정적인 부분 아니면은 뭐 결혼 관계 서구에서는 또 이렇게 뭐 이혼도 하고 또 다시 재혼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일상적인 문화 같이 많이 되기도 했는데 또 그렇게 갑부가 되면서부터 조금씩 그런 가치가 가족을 향한 가치 그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당신의 꿈을 위해 지불하기에는 너무 비싼 대가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그 꿈을 위해 지불하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뭔가 포기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왜 당신의 꿈을 위해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가능한지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못할 가치가 있는 거고 또 이런 것들을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또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어떤 비용? 한번 보세요. cost, 영어로는 이제 cost라고 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사람들의 비판에 대처하는 대가를 지불하라.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꿈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건 비현실적이야. 그리고 그건 네가 뭐 돈이 있다고 그리고 넌 아직 몇 살밖에 안 됐는데 오히려 반대로 당신은 지금 몇 살인데 이런 걸 하려고 합니까? 너무 어려서도 혼나고 비판받고 너무 나이가 있어서도 비판받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반 어떤 상식대로 움직이는데 꿈이 있는 사람은 또 상식을 뛰어넘는 도전들을 하는 것이죠. 어떤 진로를 선택하더라도 당신에게 틀리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그 사람의 말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진로를 계획하고 그것을 완주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는 당신의 꿈에 대해 뭐라고 말하나요? 왜 당신의 꿈에 높은 대가를 치르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비평이 있나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의 비판이 어쩔 때는 이제 상처로 다가오죠. 그렇죠? 뭐 파울로 코엘료라는 연금술사나 이런 책을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파울로 코엘료는 부모님이 그 사람을 굉장히 푸시를 했어요. 뭘 푸시했냐? 너 브라질 그쪽의 사람이니까 변호사가 돼야 돼.
안정적인 직장과 사회적인 명성이 있는 그런 아너러블한 잡을 얻어야 돼 하면서 계속 푸시를 했죠. 근데 이분은 계속 글 쓰는 거 좋아한 거야. 나는 소설가가 될 거야. 소설가가 될 거예요.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근데 반대를 하는 거죠. 그 결국에는 부모님이 야 얘를 돌리기 위해서 정신과 상담 그리고 정신 어떤 쇼크 요법까지도 쇼크 요법 그쵸 전기 충격 요법까지 해가지고 했는데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지만 그들의 어떤 자기 꿈에 대한 무시, 비판 그리고 자기의 목적대로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것 그거 자체가 굉장히 상처가 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는 주관대로 그렇게 하게 되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꿈 그런 걸 추구하며 가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한 채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 시도조차 안 했을 것. 이 스테이시 앨리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은 첫 미국 여성이에요. 여성 중에 또 미국 여성 중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어요. 야 남자도 힘든데 어떻게 여자가 그렇게 가능하겠냐.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룬 사람이 없어. 그렇죠? 그러면 언제 듣고 언제 무시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걸 걸러내고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열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강점 그런 것들에 기반으로 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새겨듣기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이라면 들어라. 아까 파울로 코엘료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좀 조건적이었죠. 그렇죠? 너가 정말 이 변호사가 된다면 내가 부모로서 팍 밀어주마 막 이런 식의. 근데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이라면 너를 존중한다. 그 대신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런 거를 들을 수가 있겠죠. 정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인 사안이 비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예. 그 사람이 뭔가 이권이 이제 결부돼 있어서 이 얘기에 대한 조언이나 이것이 영향을 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천성적으로 모든 것에 비판적이지 않을 때 정말 나한테 항상 격려를 해준 사람이 정말 이 부분은 좀 잘 숙고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한번 새겨들을 필요는 있다. 비판한 사람이 조언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당신을 지지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존중해. 그리고 넌 나의 영원한 친구야. 뭐 그렇게 한다면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비판한 사람이 그 분야의 지식이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인물일 때 그 전문가로서의 우리가 조언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타인의 비판에 매번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의 주관이 필요하고 그 주관을 향한 끊임없는 또 일관된 노력이 필요한 거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대가를 치르라. 삶을 용감히 산다는 것은 살아오면서 무언가를 두려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가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나쁘지 않다. 두려움은 위대한 스승과도 같다. 정작 문제는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서 두려움이 내 선택을 결정하고 내 정체성을 정의한다는 것이다. 용감하게 사는 것은 두려움에 맞서 극복하고 두려움이 내 삶을 형성하고 구성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아시잖아요?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낙하 하면서 이제 상륙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 그걸 거부한 4명의 미군이 있었대요.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요? 노르망디로 뛰어드는 것은 거의 죽음을 뛰어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을 거두면서 또 전쟁을 종식시키는 커다란 기점이 된 것이죠. 여러분 2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려나요? 두려움에 현혹되어 삶 전체를 그 대가로 치르는 것 아니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택 하나 하시죠.
안전지대를 떠나서 최소 대우를 받으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의 중요성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 안전지대는 무엇일까요? 예. 우리에게 안전지대. 여러분의 안전지대. 여러분 지금 충분히 안전지대에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챌린지 존. 그렇죠? 안전지대는 세이프티 존이라고도 할 수 있죠. 컴포트 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뭔가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지대. 그렇죠? 새로운 시도. 세 번째는 노력의 대가를 치르십시오. 경쟁사보다 100% 더 잘하기는 어렵지만 100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1%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이제 우리가 욕심을 막 부리면서 이 사람들, 이 컴퍼니보다는 정말 엄청 잘할 수 있고 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쉽지가 않죠. 그 대신 조금만 더 1%만 한번 더 잘해보자. 그리고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을 써보자 하면서 다양하게 접근을 하면서 한다면 또 노력의 대가를 치른다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지금 요청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발런티어 2명, 보이스로 발런티어 2명 찾습니다. 지금 보이스 예, 발런티어 참여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왼쪽 부분을 읽어주실 한 분, 오른쪽 부분을 읽어주실 한 분을 찾습니다. 네. 1번부터 5. 네, 줄리아 님이 왼쪽 부분 1번부터 5번까지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곽유영 님 참여해 주실까요? 보이스로 오른쪽 거. 네. 줄리아 님이 읽어주신 다음에 오른쪽 거는 곽유영 님이 읽어주세요. 네. 1. 소속되는 것 그 이상을 할 것이다. 참여할 것이다. 네, 그 뜻은 참여할 것이다입니다. 관심을 주는 것 그 이상을 할 것이다. 도움을 줄 것이다. 3.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을 할 것이다. 실행에 옮길 것이다. 네. 4. 용서하는 것 그 이상을 할 것이다. 잊어버릴 것이다. 5. 꿈꾸는 것 그 이상을 할 것이다. 노력할 것이다. 네, 우리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워딩을 우리가 이제는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나 꿈꾸는 거 이상 하고 싶다.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마음에 드는 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예, 끝까지 다 해주시죠. 6번부터 11번까지. 6. 공정을 베푸는 것 그 이상을 할 것이다. 친절을 베풀 것이다. 네. 7. 가르치는 것 그 이상을 할 것이다. 영감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8. 돈 버는 것 그 이상을 할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9. 전달하는 것 그 이상을 할 것이다. 봉사할 것이다. 네. 10. 살아있는 것 그 이상을 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네. 11. 경험하는 것 그 이상을 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조이스 마이어인가? 네, 하여튼,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엑스트라 마일. 예.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 마일보다 여러분은 엑스트라 마일을 갑니까?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말 소속되는 것 그 이상 엑스트라 마일을 가면은 그냥 내가 여기 멤버로 있는 것 그거를 넘어서 마클도 마찬가지죠. 참여를 하는 것이죠. 네, 손을 드는 것이죠. 네. 관심을 주는 것 그 이상 그거는 내가 이 정도 관심을 기울여 주면은 됐지 말로. 근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거도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을 할 것이다. 생각은 아주 엄청 많이 거대하게 하지만 실행에 오늘 옮기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
네, 내가 용서했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그거를 잊어버리는 거죠. 너 옛날에 내가 너 용서했었다. 뭐 이런 거 그거 가지고도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꿈꾸는 거 이상 노력하고 공정을 베푸는 것. 예,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친절을 베풀 것이다. 친절. 공정도 중요하지만 공정 그 이상의 친절. 가르치는 것 이상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는 영감을 불어넣는 우리 티처가 될 수 있다면, 그렇죠? 돈 버는 것 그 이상, 그러니까 내 서바이벌 그 이상 뭔가 부를 이뤄서 또 그걸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한 또 가치도 있겠죠? 전달하는 것 이상 봉사하고 살아있는 것 이상 성장하고 경험하는 것 이상 승리하는, 그렇죠? 하나의 명분에 속하지만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예, 그렇죠? 우리가 아까 참여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소속을 넘어서 참여할 것이다. 돌보는 것을 넘어서 도울 것이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관심을 가지고 케어하는 걸 넘어서 실제적으로 돕는 것. 그러니까 믿는 것, 단순히 믿는 것, 또 말하는 것을 넘어서 믿는 것을 실천하는 것. 가르치는 걸 넘어서 영감을 주는 것. 그렇죠? 섬김까지 가는 것. 그렇죠? 사는 것과 성장하는 것. 이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번 이 어떤 좋은 아서 워드라는 사람이 좋은 걸 썼는데, 꿈의 대가를 치르려면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대가를 치른다고 해서 반드시 꿈을 이룬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건 장담할 수 있다. 네, 이번 과는 그런 우리가 대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비극을 통해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꿈을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가에 기초할 것입니다. 당신의 꿈은 당신이 얼마를 지불할 의향이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꿈을 어디까지 가져갈 생각이세요? 테리 폭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테리 폭스는 18세에 골암에 걸립니다. 골이라는 거는 이제 뼈겠죠? 뼈암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다리를 절단을 해요. 그래서 인공 다리로, 그렇죠? 인공 다리를 써서 이 사람이 인공 다리를 쓰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많은 암 환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특히 어린이가 그렇게 암으로 인해 고통받는 걸 보면서 꿈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희망이 되고 싶다. 그렇죠? 그리고 암 치료에도 또 도움이 되고 싶다 하면서 보철 다리를 가지고 달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달리기. 그렇죠? 근데 그 달리기는 그냥 자기 혼자 건강해지는 그걸 넘어서 암 연구 기금 마련을 위해서 캐나다를 횡단하겠다. 그래서 훈련을 합니다. 18개월 동안 5,000km 이상 달리면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143일 동안 결국 이제 모금이 시작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5,300km 이상을 달린 거예요. 근데 결국 이런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암이 이제 폐로 전이됐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1년 정도의 투병 속에서 폐암으로 숨집니다. 근데 이 테리 폭스의 그 정신, 열정, 그 cause, 그렇죠? cause, 위대한 명분을 근거로 테리 폭스 달리기 대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거 테리 폭스 달리기 대회를 하면요. 4억 이상, 4억 불? 네, 엄청나게 많이 모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불할 최대 대가는 얼마입니까? 누구나 비극을 겪고 경험합니다. 지난번 힘들었을 때를 떠올리고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거나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저런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꿈을 위해 얼마의 대가를 지불할 의향이 있으세요? 이미 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자신의 비용으로 파악한 것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 지불할 의향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대가를 지불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꿈에 대한 비용을 계속 지불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꿈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 것으로 예상해야 하나요? 그들에게 그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나요? 당신의 꿈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꿈을 위해 이루기 위한 대가가 너무 높아지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대가가 너무 비싸지고 꿈을 향한 추구를 포기해야 한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일단 꿈을 이룬 후에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지불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위에 10가지 질문 중에서요. 자신에게 제일 중요한 질문 3가지를 선택해서 한번 답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평가한 점수를 한번 그런 거 적용한 거를 숙제에다가 페이스북에 또는 카카오톡방에 업로드 해보세요. 저 지금 우리 나누는 시간에 대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죠.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를 것으로 예상합니까? 제가 빨간 것도 이렇게 썼는데 대가가 너무 높아지면 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이따 끈기 질문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곽유영님 얘기를 듣다가 끊어졌어요. 네, 그 곽유영님도 제가 네, 네, 책을 1번 통해서 만나야 카운터를 돼요. 네. 1번 카운터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모르고 제가 그냥 나오기를 눌러 그 안에 충분히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잘못 눌러서 튕겨 나왔어요. 이따가 다시 또 네. 만날 수 있겠죠. 네. 1번 네. 카운터 하면은요, 여러분 건들지 마세요. 네. 1번 카운터 그럴게요. 하면은 이제 자기가 모르고 막 건드리는데 건드리면은 제가 호스트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저랑 얘기라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또 방에 들어가 가지고 들고 있으면은 다시 되돌아갈 수 없어요? 제가 다시 이렇게 연결을 해드려야지 되돌아가시는구나. 하여튼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1조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어떤 이런 부분이 좋았다. 예, 곽유영님 잠깐 마무리해 주시죠.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얘기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저희 조에서만 오픈하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네, 오픈하고 싶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그러면은 다른 분이라도 1조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얘기를 혹시 나누셨는지 나누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아니면은 윤선이님이 말을 안 하셔가지고 누가요? 윤선희 님이 예. 시간적에 하시다가 또 끊겼어요. 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도 될 것 같고, 제가 들은 두 분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처음에 물꼬를 트셔서 이제 두 분이 그 부분을 비판? 대해서 얘기를 다른 사람의 비난. 네,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상처가 네네. 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본인 안에 그것이 정말 평생의 꿈이기 때문에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그 부분을 간략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곽유영님의 그 뒷얘기 이야기가 궁금해서 저는 그랬던 거고, 네. 그건 근데 정말 이 책에도 교과서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돈을 벌고 일반적인 목표로 살아간다면 누가 뭐 크게 비난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독특한 자신만의 꿈이나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주위에 우리와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이 정말 마땅한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잘 우리가 극복하고 두려움을 이기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2조는 누가 얘기해 주실까요? 2조는 우리 줄리아님, 김종국님, 이성전님 세 분이 계시는데. 이성전님이 하시면 돼. 이성전님. 네, 이성전님. 와, 오랜만에 우리 이성전님 말씀 들어오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우리 김종국 선교사님께서는 정말 이제 선교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정말 코로나
그 검사를 여러 번 하시면서 그런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키우는 그런 꿈을 위해서 이렇게 여행을 하시면서 위험을 이제 감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설이 돼가지고 우리 아드님이 미국에 계신데 이렇게 설로 인해서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그 아드님이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그 아드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버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이렇게 좀 그 건강상으로 볼 때 이렇게 못마땅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불만족한 그런 그 이제 표현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교사로서 우리 김정국 선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쨌든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사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가 설령 걸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그런 그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그런 그 이제 사명이고 사역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그 다 같은 그런 그 사역자로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정말 우리는 그렇게 이제 위험에 노출될 때가 많잖아요. 현지인들을 만나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100% 공감을 하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죠. 저희는 이제 그런 그 제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설령 걸린다 할지라도 그런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이렇게 이제 해나가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참 공감을 하면서 그런 그 대화를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줄리아 한님과의 그 대화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어떤 그 제가 이제 그 코로나에 작년도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제 그 해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그 아들이 갖다 준 그런 것들을 복용을 하면서 이제 그 회복에 도움이 됐는데 제가 한국에 잠깐 나가 있는 동안에 이제 그 줄리아한을 통해서 이렇게 그 애텀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소개를 받게 됐는데 거기에 마침 그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물건을 이제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 아 이게 애터미 제품이었구나 하는 걸 그때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애터미 회사에 대한 것까지도 제가 소개를 받게 돼가지고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이루는 그러한 그 꿈 우리가 도달해야 될 어떤 그 꿈도 있지만 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서로 교육받고 그리고 교육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저희 사역에 있어서도 그게 이제 조직적으로 이렇게 센처치를 이뤄나가는 그런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적용점도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좋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도움 보는 것도 물론 목적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이라든지 또는 끈끈한 인간관계라든지 서로 협력해가면서 서로 도와주려고 그러고 또 서로 희생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점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좋게 느껴져가지고 이제 그런 그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 꿈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희생해야 되고 또 시간적으로도 많이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희생의 대가로 많이 치러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그래도 한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그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문제기는 하지만
이런 대가들이 우리들에게 있다 하는 그런 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막 아주 무슨 대하 드라마 대화를 나누시는 것 같은 뭐가 이거 대조영 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3조는 지재근님, 한경아님, 예, 어떤 분이 잠깐 얘기 나누실까요? 네, 없으십니까? 네. 예, 우리 지재근님도 예, 제가 말씀하세요. 내 꿈과 목표와 사명을 위해서 정말 삶을 사는데 가족이 희생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족들이 다들 좋은 그 결과를 내면은 좋은데 그렇지 못했을 때 그렇게 감당해야 될 가족과 본인에게 그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참 마음 아픈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나 한경아님이나 보면은 한경아님은 이제 지금도 자녀분이 네 분이나 되시는지는 저 몰랐어요. 근데 아까 미팅 통해서 자녀분이 저보다 한 명이 많네요. 저는 세 명인데 또 한 20년 정도를 그 사람 잘못 만나니까 20년을 정말 지하 한 30층까지 다녀온 것 같아요. 근데 뭐 고난은 축복이라고 하지만 막상 그게 현실이었을 때는 그 고난을 헤쳐나온다는 것이 누가 주변에 도움이 있으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 도움 없이 정말 스스로 헤쳐나온다는 것은 참 인간적인 면에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저희 교인들이 많은 좀 도움을 줬어요. 정말 내일 당장 쌀이 떨어졌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그 대문 앞에 쌀이 한가마니 와 있는 그런 것도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내가 이 상황이 호전되면 반드시 누가 나를 통해서 좀 그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제 그런 나눔을 보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치렀던 그 대가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는데 저는 지금 와서는 가족이 다 화목해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정말 죽기 살기로 그냥 그렇게 싸웠던 적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거의 95%가 돈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벗어나니까 이제는 가정이 회복되고 아무튼 뭐 명절 때도 뭐 즐겁게 그냥 보내다 온 것 같아요. 본인 자신의 꿈을 향해서 꾸준히 한 방향으로 가다 보면 속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언젠가는 포기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그 대가 지불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 저는 그런 것을 이제 많이 배우고 경험했고 앞으로도 제가 나가야 될 방향 그리고 우리 한경아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더 큰 대가 지불이 물론 따르겠지만은 그 대가 지불만큼 반드시 보상도 커지고 그 보상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 좋네요.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가족에 대한 뭐 대가 지불 얘기도 나누고 하여튼 저 같은 경우도 뭐 해외에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포기해야 될 어떤 것들이 좀 있죠. 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가족이 포기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인정, 공감 그리고 소통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함께 감수해가는 공동체, 함께 감수해가고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참 꿈을 향해서 그러니까 가족이 드림팀이 또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가족 안에서 드림팀을 만들어 갈 수도 있고 부족한 게 많죠. 하지만 또 그런 어떤 가치, 그런 어떤 그것도 하나의 꿈으로 또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가는 그런 꿈이죠. 네, 우리 8과 들어가겠습니다. 네, 누가 6번, 말씀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네, 적용 문제 6번하고 네, 같은 맥락인가요? 주변 사람이 그렇죠. 당신의 네. 꿈을 위해 대가 치르는 거.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이 있어야 되고 그 꿈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중인데 그게 이제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어떤 소통이 안 된다면은요 억지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걸로 인한 어떤 준비가 안 된 거죠. 마음의 준비가 안 되니까 정신적인 상처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왜 나는 이해 못 해주고 당신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라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더 아픔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드림 팀을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또 주변 사람들과도 근데 모든 사람한테 다 이렇게 나도 당신 진짜 잘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균형을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8과는 비슷한 내용이지만 8과는 8과대로 또 다르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8과는요. 여러분 그 8과 끈기 질문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꿈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가? 이거는 여기에 한 가지 뭐 수식어를 붙이자면 오늘도 한 걸음. 그렇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규칙 1, 한 걸음 더 나아가라. 규칙 2,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다면 규칙 1을 상기하라. 잭슨 브라운이 인내 원리, 삶의 작은 교훈서라는 책에서 쓴 내용입니다. 결국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끈기, 영어로는 tenacity라는 표현입니다. 네, tenacity. 엘리자베스 캐클리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흑인 노예로 태어났죠. 성실한 노예로 인정받았어요. 근데 노예로 사는 삶에 이분이 책을 썼기 때문에 자기의 실화를 바탕으로 책을 썼기 때문에 또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의 라이프 스토리를 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지식도 있다면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산 경험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을 쓴다라는 거는 또 좋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꿈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캐클리라는 여인이 자기의 어떤 과거, 노예였던 삶, 그리고 어떤 배경 속에 노예는 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기도 하고 또 막 어떤 성적인 부분에서도 또 어떤 재물적인 취급을 받기도 하고 물건 취급 받기도 하고 막 그런 다양한 것들을 묘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근데 결국에는 이 여인이 이제 링컨 시대의 인물입니다. 링컨. 그렇죠? 1800년대. 그때 당시에 이제 노예 해방 이제 링컨이 이제 그런 거 외치고 북부 남부 이제 전쟁도 있고 이런 시대 사람인데 그때만 해도 얼마나 그런 이 흑인에 대한 또 노예에 대한 그게 있었겠어요. 근데 조금씩 이제 노예 중에서도 자기가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유의 몸이 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엘리자베스 캐클리가 나도 자유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서의 그런 것도 있지만 시간을 아껴서 밤에 막 재봉틀 같은 걸 해가지고 옷을 만들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주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1200불, 그 당시에 1200불을 주면 자유가 되겠다. 그러면서 산 거죠. 자기 자유의 몸을 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재봉틀로 해서 옷 만드는 그걸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유명한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다가 영부인의 의상까지 만듭니다. 영부인 누구냐고요? 링컨 대통령의 부인, 그렇죠? 메리라는 그 여인의 옷을 또 만들고, 메리의 전담 재단사 겸 메리가 인정해준 절친, 이 사람은 나의 절친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캐클린은 워싱턴에 도착하고 나서는 백악관 여성들을 위해 옷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경험은 끈기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끈기는 꿈을 이룬 사람에게만 있는 표식이다. 한번 대가, 우리 7과에서 했던 이 대가를, 어떤 대가를 지불하겠습니까? 하고 비슷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끈기는 꾸준히 그 대가를 치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렇죠? 시간과 같이 연결되는 어떤 내용들입니다. 당신의 꿈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까 아니면 약하게 만들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작의 묶음, 시작만 하는 게 대다수이고요. 어떤 사람은 시작도 안 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왜 나의 사람들, 우리는 꿈을 추구할 때 장애물에 움츠러듭니까? 그렇죠? 꿈을 위해 계속 싸워라.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꿈을 통해 성장한다. 모든 큰 개인은 몽상가다. 그들은 봄날의 부드러운 안개 속에서 또는 긴 겨울 저녁의 붉은 불 속에서 사물을 본다. 우리 중 몇몇은 그 위대한 꿈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만 다른 몇몇은 그것들을 영양 공급하고 보호한다.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에게 항상 오는 햇빛과 빛으로 그들을 데려올 때까지 나쁜 날들을 통과하여 그들을 양육한다. 꿈을 위해서 계속 성장해야 될 필요를 얘기를 합니다. 꿈이 실현될 때까지 영양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계속 일하고 계속 노력하고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걸어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꿈에 다가가려면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꿈에 다가가려면 이제 끈기를 주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신의 위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단념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모든 이에게는 서로 주도권을 두고 싸우는 낮은 자아와 위대한 자아가 있다. 존 맥스웰이 한 말입니다. 낮은 자, 또 위대한 자. 여러분 혹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날마다 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속에서 두 개의 이제 영이 싸운다는 거죠. 나는 이걸 선택하고 싶으나 이거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뭔가 다른 세력이 있다. 전쟁과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떤 자아라고 또 표현을 하자면은 계속 나에게 부정적인 거를 심어주는 자아가 있는 반면에 또 긍정적이고 또 내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자아 같은 게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낮은 자아는 사람들이 날 충분히 신뢰하지 않아. 난 절대로 해낼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한 반면에 위대한 자아는 나는 신념이 확고해. 난 틀림없이 해낼 수 있어 라고 말한다. 우리의 낮은 자아는 꿈을 이루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라고 말한다. 반면 위대한 자아는 꿈은 때가 되면 언젠가 이루어져 라고 말한다. 우리의 낮은 자아는 좋은 게 좋은 거야. 넌 이미 충분히 성공했어. 그 정도면 됐지 라고 말한다. 반면 위대한 자아는 지금 포기하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어 라고 말한다. 우리의 낮은 나는 내 꿈을 유지할 힘이 없어 라고 말한다. 반면에 위대한 자아는 조금만 더 견뎌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니까 라고 말한다.
우리가 신앙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은 이제 성령의 어떤 능력, 그렇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제 위대한 자아를 또 꿈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대신 성령을 대항하는 또 영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그 영의 그걸로 이제 계속 내 자신을 정죄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투기도 합니다. 이제 이거를 한번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끈기 있게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당신은 인생에서 하지 말았어야 할 어떤 것을 그만두었습니까? 어떤 핑계를 써서 그만두거나 포기하셨나요?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 실패하셨습니까? 실패의 책임을 떠맡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탓했습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어떤 사건들이 당신의 꿈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게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외부 사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내부의 결정력, 회복력, 열정을 통제할 수는 있다. 무엇이 당신을 멈추게 하거나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 자신 때문에 단념한다는 것을 깨달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포지션에 따라서 뭐 단념하는 게 아니라 그 포지션에 있더라도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그런 거를 이겨낼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성경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꿈에 다가가기 위해서 당신의 언어를 바꾸라 표현합니다. 언어를 바꾸라. 172, 3페이지에 보면요. 목록이 있는데요. 이제 좀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30일 동안 한 말을 여러분 검사해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인생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우리 할 수 있다 팀과 할 수 없다 팀을 한번 이제 좀 이따 나눠보겠습니다.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모든 것이 잘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세요. 내가 편안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야 하는 내 인생의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네, 한번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안전지대를 벗어나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한번 다 보겠습니다. 그 대신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의 언어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역할극을 할 텐데요. 지난번에 아까 우리 줄리아님과 곽유영님이 하셨듯이 두 분의 자원자를 봤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를 한번 리얼하게 연기를 해보겠다. 예, 얘기해 주세요. 자원하십니다. 누가 없으십니까? 할 수 있다를 리얼하게 연기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여러분 성우예요. 지금 여러분 성우라고 감정이입을 해보시고 정말 할 수 없다를 생각하는 사람같이 연기를 해보실 분. 마이크를 켜셔야 됩니다. 일단 마이크를 켜시고 예, 없으십니까? 예, 제가 시켜야지 또 하십니까? 안 돼요. 자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를 한번 연기해 보실 분. 아무도 마이크를 안 켜시는데 이러면 안 할 수 됩니다. 없다. 네, 할 수 없다를 연기를 하실 우리 박채균님 환영합니다. 박수. 할 수 있다를 연기해 주실 예, 성우 모십니다. 성우. 자발적으로 제가 할게요. 누가 했었어요? 곽우영님 손 들었는데요. 곽유영님? 네. 네. 아까 한 곽유영님. 사람은 기회가 안 되나요? 우리 한경아님도 하시려고 저기 마이크 켜신 거 아니에요? 아니 곽우영님이 한다고. 그걸 얘기해 주시려고? 좋아요. 지금 자원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곽유영님. 네, 아무도 맞습니다. 손을 안 드셔서. 네, 네. 잘했습니다. 할 수 없다 박채규님 한번 1번을 읽어주시고 번호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를 자기 진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같이 얘기를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곽유영님이 정말 할 수 있다 쪽에서 성우 연기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담아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시작!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우리가 최초가 될 기회가 생겼다. 아하, 오케이. 자원이 없다. 부족함은 창조력을 자극한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일하는 법을 바꿀 것이다.
예, 이거 어투를 말을 조금 더 바꾸셔도 됩니다. 여러분 사투리를 좋아요.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네. 네네. 네. 예. 이미 시도해봤어. 경험에서 배움을 얻었지. 그들이 지지 않을 것이다.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그들에게 기회를 보여주자.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나는 전문 지식이 없어.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면 돼. 장비가 없어서 난 할 수 없어. 부족 장비는 보충할 수 있어. 그래, 난 할 수 있다니까. 절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한 번만 더 시도하자. 이거 너무 급진적이야. 누군가가 이를 해결하지.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 모험을 할 거야.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고객들도 이를 이해하면 좋아할 거야. 와, 잘하셨어요. 재밌다. 예, 어떠셨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감정을 담아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되게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박재규님, 또 곽유영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꿈을 이루러 가는 데 있어서 언어의 중요성이 중요한 거죠. 이게 셀프톡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이런 얘기들이 싸우는 거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 낮은 자와 그 다음에 위대한 자와의 어떤 싸움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계속 어떤 부정적인 거를 더 크게 바라보기 시작하고 또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믿음 또 신앙 안에서 또 그 가능성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어떤 삶의 어떤 주관 철학 그리고 그 어떤 꿈 안에서 그거를 더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네.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도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언어에서 안전지대를 넘어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위치에서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 방향, 그렇죠? 꿈의 지향점, 그걸로 이동할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가 꿈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인생에서 어떤 미루는 자질을 버려야 합니까? 즉 완벽을 기다리는 것, 영감, 안심하는 것, 새로운 직업, 새로운 관계, 아이들은 집을 떠나야 하는 것, 더 많은 자신감, 위험의 부재, 사라져야 하는 고통 또는 미뤄야 할 다른 핑계. 여러분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다양한 우리 인생의 삶의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는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네, 꿈에 더 다가가기 위해서 그냥 오늘 이제 끈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기 위해서는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언어도 바꾸고 그렇죠? 안전지대를 벗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내 자신의 어떤 처음에는 이제 뭐죠? 자기 자신 셀프톡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만약 당신이 필요한 시간을 가졌다면 당신의 꿈과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가? 한번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될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다섯 번째는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꿈의 자원이 당신을 멈추게도 한다는 것을 인식하세요. 자원이 다 있어서 꿈꾸고 실행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자원이 여러분들을 멈추게도 하고 또 진행하게도 합니다. 자원이 없다는 것이 멈추게도 하고, 그렇죠? 비전이 자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원이 비전을 따릅니다. 네. 처음에는 꿈을 꾸기 시작하며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차츰 사람과 자원이 따른다. 나는 자원이 없어서 이 꿈에 다다를 수 없어. 이 꿈을 이룰 수 없어. 할 수 없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원이 중요하지만 그 대신 여러분 꾸기 시작하고 실행하기 시작하면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차츰 사람과 자원이 따릅니다. 왜 꿈을 위한 자원이 당신이 꿈을 행하는 순간 멈춥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단념하지 않을 때 그 보답을 얻습니다.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5의 법칙을 연습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꿈을 찾고 당신의 운명을 성취하는 데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고 바쁘기보다 생산적이 되려면 어떤 것을 바꿔야 할까요? 여러분 5의 법칙은요. 매일 아주 큰 나무에 가서 아주 날카로운 도끼로 그네를 5번 타면 도끼로 그네를 5번 타면 결국 나무가 아무리 커도 그 나무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 오명시대 있다. 매일 도끼질 5번씩 꾸준히 하면 크기가 어떠하든 쓰러지지 않는 나무는 없을 것이다. 내 영혼의 닭고기 수프,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을 쓴 마크, 그 다음에 잭 캠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5의 법칙에 이분들이 이제 글을 좋은 어떤 영감을 주고 또 어떤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서로 모은 거죠. 그리고는 이 책이 사람들에게 손에 다다르도록 우리가 홍보하자. 베스트셀러 1위 목록에 올리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라디오 인터뷰를 5번 하거나 우리 이거 5번 하자. 라디오 인터뷰. 도서 비평을 해줄 기자들에게 책을 5권을 보내자. 마케팅 회사 5군데에 전화를 걸어 판매 직원들의 동기 유발을 위해 우리 책을 5권 권하자. 아니면 5군데 전화를 걸자. 참가자가 적어도 5명 이상 모인 세미나를 개최해 그곳에서 책을 판매하자. 그래서 5을 계속 그렇게 상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3번 도전한다고 하잖아. 3세판, 3세번 해보고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꿈을 이루는 사람은 또 5번의 법칙, 5의 법칙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이것도 좋습니다. 오늘날 무엇이 당신의 꿈을 위한 5의 법칙일 수 있을까요? 한번 그거에 적어보세요. 여러분 5번 찍어서 넘어갈 나무. 꿈에 가까이 다가가려면 가능성을 모두 소진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실은 그렇지 않음을 명심해라. 나한테는 이제 가능성이 없어. 이거는 끝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아직도 존재합니까?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계속 추구하면서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나의 꿈을 따르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강요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참피어는 자신이 일어설 수 없다고 느낄 때에도 결국 일어서는 사람이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매일 내가 할 수 있는 점진적인 조치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끈기 질문입니다.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여러분, 당신은 실천가 또는 사상가 중 어느 쪽이 가깝습니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 보다 능동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완벽에 대한 욕구가 행동을 취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뭘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을 보다 능동적인 정신 상태로 만들기 위해 매일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까?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는 활동적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습니까? 어떤 것이 당신에게 더 매력적입니까? 중요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대담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목표를 달성하는 많은 작은 일상적 행동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꿈의 어떤 면이 당신을 타오르게 화나게 합니까? 그러한 열정을 어떻게 활용하여 더 끈기 있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한번 끈기의 질문들을 또 아까 그 대가에 대한 질문들하고 좀 다르죠? 한번 이것들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 숙제는 여러분 생각 바꾸기. 한번 이걸 적어보세요. 생각 바꾸기. 다음에 3가지를 적용해서 올려보세요. 할 수 없다, 꿈을 이룰 수 없다는 부정적 생각에서 가능하다는 긍정적 생각으로 견해 바꾸기. 꿈이 크면 더 오래 걸리지요. 꿈을 이루는데 더 합리적인 시간표를 만들어 보세요. 언어 습관 바꾸기. 5번의 법칙, 5의 법칙, 꿈으로 가까이 내려가는 5가지 일, 5 습관. 그리고 여러분 페이스북에 숙제를 올리실 때 라이브로 올리셔도 돼요. 예전에 이제 우리 일기 할 때는 라이브도 저도 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라이브로 숙제 올리고 막 이러기도 한번 해봤어요. 이거 라이브로 올리면요. 여러분이 그룹의 멤버가 페이스북 그룹의 멤버가 되면은 그게 알림이 뜹니다. 올림이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사람이 라이브로 자기 적용 숙제를 막 얘기를 할 때 그때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성취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강의는 끝났고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 한 5분만 제가 5분만 소그룹 나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5분만 소그룹 나눔 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 나눠주시고 그리고 다시 컴백하시면 되겠습니다. 5분 드립니다. 왜 이렇게 쬐끔 주셨냐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끈기라는 게 네네. 제가 볼 때는 강한 동기부여하고도 관계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꼭 이거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와 강한 그 의지가 있을 때는 네. 끈기라는 말을 본인이 느끼지 못하면서 끈기를 하게 되는데 네. 내가 가는 꿈이 이게 뭔가 희미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자기의 투자하는 끈기가 이제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젊을 때는 아주 어릴 때는 저도 굉장히 끈기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빨리 실정을 느끼고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거다 내 인생에 여기에 올인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오고 강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포커싱이 될 때는 네네. 누가 뭐래도 끈기가 생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후천적인 거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 동기부여가 클수록 그렇죠? 동기부여가 클수록 또 끈기를 right. 이제 지탱할 수 있는 힘들이 늘어나죠. 힘이 생긴다는 거죠. 예. 또 하나가 근데 이제 존 맥스웰도 얘기를 하지만 저도 동감하는 게 뭐냐면 모티베이션이거든요. 그게 이제 모티베이션의 힘인데 모티베이션은 근데 로켓 발사하는 것 같이 이렇게 쭉 올라가긴 해요. 근데 계속 끌어가는 힘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또 디서플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규율과 어떤 자기 어떤 습관이라든지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티베이션을 우리 김종국님은 이제 디서플린까지 포함한 모티베이션, 디서플린까지도 가게끔 할 그 강한 모티베이션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모티베이션 시작할 수 있도록 로켓까지 빵 올라가게는 하는데 계속 그게 이제 수영하면서 이제 우주로 쭉 뻗어나갈 수 있고 또 우주를 헤엄칠 수 있는 그 디서플린도 우리가 같이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땡큐. 우리 오늘 이제 마무리 하려고 그러는데 한경아님 좋은 대화 나누셨어요? 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네. 네, 우리 곽유영님, 우리 아까 마무리 하셨어요? 네, 마무리 잘했습니다. 네, 나중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네. 궁금해요, 저도. 네. 오늘 감사했고요. 우리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건강하시고 또 사실 이 맥스웰 과정은요, 여러분 판을 깔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제에 관해서 한번 어떤 꿈이라는 그 주제에 관해서 지금 10가지 방면으로 다방면으로 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날개를 펼칠 수 있어요. 그래서 활짝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사상, 여러분의 철학, 여러분의 신학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서 뭐 솔직히 비판도 하셔도 되고 솔직히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셔도 되고 네. 잘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이 또 이제 설날이라 또 기대하시는군요. 네. 강희영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경아님과 함께 제가 이제 이모티콘을 보내줄 또 한 분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 대신 여기 안 계신 분이면 꽝입니다. 네. 스탑 눌러주세요. 스탑 얘기해 주세요. 스탑. 정지. 오케이, 정지. 네. 우리 곽유영님이 은근히 이제 열정을 보이시는데 되실 수 있을 것인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지나갔다.
박유영님 꽝입니다. 김정국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우리 어르신께 새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우리 숙제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